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애널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마이너스 0.72%를 기록하면서 하락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61%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은 마이너스 0.56%를 기록하면서 세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은 미국과 EU의 관세 충돌 가능성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학 전망 하향 등에 기인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EU에서 그 에어버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 것이 어떤 그 시발이 됐는데요. WTO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이 미국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참 진짜 언제부터 미국이 이 WTO의 의견을 들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EU가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 110억 달러어치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것이 EU와 그 미국의 어떤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흐를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미국도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국제유가는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에 좀 부담감을 느꼈는지 어저께는 0.7% 감산이 나왔습니다. 0.7% 하락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지속적인 유가 감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에 소폭 상승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약 한 8거래일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면서 어저께도 우리 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높은 달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연일 그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았던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피해를 본 나라였기 때문에 거꾸로 미중 무역 회담이 성사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실제적으로도 무역 전쟁 동안에 어떤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예전에 낸 적도 있고요. 실제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심한 커플링을 보이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IMF 분석을 잠깐 그 회상해 보면 국제통화기금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한국이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향후 2년 동안 아시아의 평균 GDP 성장률이 0.9%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 한국은 1%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GDP 손실 규모가 1%가 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잖아요. 국제 무역을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그 소비를 한다 거죠. 완제품을 소비를 하면
이 미국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과 중국 등이 있는데, 중국이 더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중국에서 전자제품이라던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떤 아직 그 소재들을 만들어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을 가져다가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형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분업의 어떤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한국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자동차, 철강, 가전 분야였는데, 최근 무역전쟁의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대감들로 이제 해당 업종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아차나 현대차,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어떤 자동차 섹터들이 이제 강세인데, 이 종목들의 최근 수급을 살펴보시면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강세가 가능한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들 그 섹터들이 민감한 분야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얼마 전에 1140원까지 올라갔고, 어제도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1140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의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채권 상품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들을 건드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찾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때가 이제 그 4월달 정도입니다. 이 4월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작년보다 조금 늘은 8조 5천억 정도를 이체한 후에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고요. 이 고환율이 유지되는 그 상태에서의 투자 전략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달러까지 안정세를 찾는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바이코리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가장 그 관심을 두는 것이 실적 기반의 저평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찾으실 때 이전보다 좀 더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말하죠. 이 전문 투자자들은 사실 뭐뭐카더라라는 뉴스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뭐카더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이 전문 투자자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나중에 그 쩐주 돈의 주인한테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사서 감으로 그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운용하는 팀에게 돈을 맡기려 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거꾸로 이용해 보면 어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문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이건 나쁠 때이건요. 다만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 뒤가 나오는 것에 걸면 되지, 굳이 동전이 딱 서는 이런 데에 베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공무원 이 시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낄낄빠빠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산다기보다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이런 성향이 더 강하시기 때문이죠.
어저께 이제 5G 관련 장비주들이 크게 상승했어요. 뭐 통신 기지국가 몇채인 전파 기지국 뭐 이건 상한가까지 갔고, 기가레인도 27%, 머큐리 14%, 오이솔루션 6.63%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결과만 보시고 이제 근데 야 이제 5G구나 라고 하시고 이제 덜컥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의 그 주가가 낮은 상태가 일단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이제 5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일단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5G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됐었던 것이 평창 올림픽 2018년 초 그때잖아요. 그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5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장비주들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상한가 5G 정책의 상한가 같다, 이제 시작이다. 물론 그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급등주는 보유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카더라, 뭐뭐 올라가겠다더라, 이런 어떤 뉴스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쉽게 투자하시지 마세요. 오늘 한미정상회담 전일입니다. 어제 장막판에 남북 경협주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식 떠나서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고착된 북미 관계 개선시키는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5G와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들의 강점,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부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키워가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